우선은 대립 테스트 결과부터 좀 보자. 자, 보여주세요. 어이구야. 일번이 많이들 어려웠나 봐. 1번 지금 보니까 1번을 다들 많이 어려웠네. 오늘 시험이 쉽지가 않았더래 이게. 그죠? 시험 난이도를 좀 더 조정을 해야겠네. 나름 좀 생각해서 내긴 했는데 그 하실 때 제가 좀 여쭤볼게요. 이거 요약 문제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2번이 좀 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쌤은요. 그냥 단순히 이제 쓸 게 많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 검사를 해보니까 1번을 더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지금 보니까. 이제 이거를 하실 때, 이 요약형을 하실 때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려워요? 너네가 직접 할 때. 중복된 어휘 사용하는 거. 오케이. 또 어떤 게, 그러니까 그 조건이 어려웠다는 거죠. 그 중복 어휘 사용해라라는 거.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거 왜 없어요? 단어의 뭐 뜻이요? 네. 여기서 혹시 모를 만한 뜻이 offset 정도? offset 정도 말고는 모를 만한 단어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요게 좀 이제 결정적이었다. offset이라는 단어. 또 뭐가 있을까? 어떻게 문장을 만들어낼지 자체를 모르겠어. 어떻게 문장을 만들어야 되지? 그러니까 표현하는 방식에서 이제 좀 어려움이 있다. 오케이. 또 다른 것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뭐 매번마다 이제 내고 있는 이제 요약형 시험인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말한 거에 사실 다 정답이 있어요. 이 요약형이 어려운 이유 이게 다 있는데 실제로 이게 거꾸로 생각하면은 여러분이 방금 전에 말씀해주신 거, 저는 이걸 이제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텐데 이 세 가지가 해결이 돼야만 사실은 요약형 서술형을 제대로 풀 수가 있습니다. 제가 미리 말하자면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조건은요, 물론 학교마다의 차이는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조건이 사실 까다로운 조건은 아니에요. 보통 이제 좀 까다롭게 나오는 조건은 뭐냐면요, 일단 이 단어를 안 줍니다. 이걸 안 줘요. 이걸 안 주고요, 본문에서 찾아서 써라라고 줍니다. 본문에서 찾아서 써라. 단 형태 변화 가능하고 중복도 가능하다. 이렇게 내버려요. 그리고 지금 이제 쌤이 내는 경우는 이제 한 칸 이제 띄어서 줬잖아요. 한 칸 띄어서도 안 줘요. 몇 단어 써야 되는지도 몰라요.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요약형은 이 조건에 따라서 정말 난이도가 천차만별인데요. 지금 제가 낸 이 난이도는요, 고1 기준이라면 한 중3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게 좀 크죠. 중복 사용 가능하다는 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약형 문제를 해결할 때 이제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서술형 말하는 거예요. 객관식 제외하고. 서술형에서 우리가 요약형을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다시 한번 과정을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저는 3단 과정으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3단 과정.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본문에 이 주어진 보기문 있죠. 보기문. 그래서 일단 보기문 어휘를 먼저 봅니다. 보기문 어휘.
제가 이거 지금 잠깐 말씀드리기 전에 미리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 세 가지에 포함이 안 되는 거가 하나 있어요. 이제 전제 조건이겠죠. 전제 조건은 뭐냐면 이 본문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전제 조건이에요. 필수가 아니라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죠. 당연히. 자, 보기문 어휘를 일단 먼저 살펴본 다음에 이 보기문 어휘를 가지고 조합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합을 하라는 게 영어로 써보라는 게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 뜻만 가지고 우리가 머릿속에서 한번 조합을 해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가령 이런 거죠. 예를 들어 why is energy resulted, 그 다음에 뭐 earth is using, produce, 그러니까 전치사는 일단 제외하고 뭐 solar, pollutant, entropy 뭐 이런 거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뭔가 이런 거만 봤을 때 resulted라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어떤 결과가 생긴다는 건가? 그럼 뭐 어떤 결과가 생긴다는 거지? 뭔가 에너지, 뭐가 상승, 뭔가 만들어진다, 오염, 막 이런 오염 물질 막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뭔가 오염 물질이 뭔가 뭐를 사용하면은 뭐 오염 물질이 뭐가 된다는 건가? 뭐가 상승하게 된다는 건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좀 잡고 갈 수 있다는 거죠. 일단은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봐야 될 거는 이제 구문입니다. 자, 이 구문을 보라는 건 좀 자세히 말하면 뭐냐면, 그러니까 빈칸에 어떤 품사가 들어가느냐, 어떤 품사가 들어가느냐, 명사, 동사, 그러니까 주어냐, 목적어냐, 보어냐, 뭐 수식어냐, 뭐냐, 어떤 품사가 들어가야 될지는 우리가 구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겠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제 이 모든 거를 다 조합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조합하는 과정에서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요, 일단 기본적인 어휘력이 필요하고요. 어휘력. 여기서 어휘력이라는 거는 우리가 아까 나왔던 offset 같은 단어. 이 단어를 모르면은 해결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여기서의 어휘력은 주어진 단어 그리고 기본으로 나와 있는 단어의 이제 합친 어휘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와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의 영장 능력이겠죠. 이 영장 능력은 사실 이쪽에 해당됩니다. 이 구문에 대한 거. 그러니까 어느 자리에다 어느 품사, 어느 성분을 써야 될지 알아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내용.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맞춰서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약형 서술형은 사실 이 3단계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 3단계.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인 과정을 제가 보여줄게요.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이제 요약형 서술형을 푸냐면요. 이렇게 갑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보기문을 보고 대충 뭐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거구나. 어떤 뭐 지구의 어떤 뭐 태양도 나오고 뭐 엔트로피의 증가. 그럼 증가가 이제 엔트로피 증가겠구나. 그럼 엔트로피가 증가하면은 뭔가 이 오염물질을 생산한다는 뭐 그런 건가?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이제 개략적인 정리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아래에 있는 빈칸으로 넘어가서 이제 구문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어떤 녀석이 들어갈지를 판단한다는 거죠. 여기에서 일단은 여기까지가 한 문장인데 여기에 위치가 나와 있어요. 그럼 위치 앞부분은 일단 완전한 문장이 나왔다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럼 봤을 때 지금 맨 앞에 the increase라는 명사가 나와 있으니까 적어도 얘가 주어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동사가 어딘가에 나와야 되는데 동사가 여기에 나오든 어딘가에 나와야 된다라는 거. 근데 여기에 지금 중간에 보시면은 by ing가 나와 있고 by 뒤에 이제 the burning of the fossil fuels라는 이 덩어리 이렇게 한 덩어리가 이제 완성이 되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동사가 여기 나오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집니다. 이건 구성이. 동사가 만약 여기 나온다면은 그러면 이제 뭐 동사, 목적어 이렇게 나오고 여기는 전부 다 수식어가 나오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되고. 아니면 동사가 여기에 나온다면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수식어는 전부 다 얘를 수식하는 거구나. 이 앞에 나와 있는 주어를 꾸며주는 거구나.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문을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미 주어 동사라는 완전한 문장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수식어 자리겠구나.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예상을 하고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문을 통해서 어떤 품사, 어떤 성분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판단한다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영작을 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한번 볼게요. 어떻게 가는가. 그럼 일단 증가가 있고요. 이 내용에 뭐가 들어갈지 한번 우리가 먼저 판단을 해보자고요. fossil fuel의 이제 burning이니까 어떤 그 화석 연료의 연소가 되는 거죠. 그럼 화석 연료의 연소에 의해서 뭐뭐 된다라고 나올 가능성이 일단 높겠죠. 보통 우리가 수동태를 쓸 때 이제 by의 목적격을 많이 쓰니까 그러면 화석 연료에 의해서 연소가 되면 뭐가 생기지? 오염물질이 생기죠. 그렇죠? 지난번에 내가 말했던 그 이산화탄소 말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녀석에 의해서 뭔가 오염물질이 생겨난다 이런 식의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겠다. 아 그러면 오염물질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produce라는 단어 그리고 pollutants라는 단어 요거 두 개를 우리가 뽑을 수 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가 동사 자리라고 친다면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주어가 증가잖아, 증가. 그럼 증가가 뭐뭐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하면은 말이 조금 이상하죠. 그렇죠? 증가가 화석연료의 연소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이게 좀 이상하잖아. 차라리 뭐 화석연료가 어떤 증가를 유발한다. 화석연료의 사용이 어떤 오염물질을 유발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말이 될 텐데 주어가 증가야, 증가. 그러면은 증가가 이거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좀 말이 이상하겠구나. 그러면은 뭐뭐에 의해 만들어진 이 오염물질에 있어서의 증가 이게 좀 더 적합하겠구나 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지금 내용적으로 보니까 여기는 동사 자리가 아니구나 라는 걸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구문문서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듀스가 이렇게 꾸며주는 거야. 얘가 또 이렇게 꾸며주는 거야. 됐니? 그래서 화석연료의 연소에 의해 생성된 오염물질의 증가.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감 잡았어. 오케이. 여기가 주어 나왔으니까 여기는 동사 자리겠구나. 그러면은 증가가 하고 나왔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쓴 세 단어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동사로 쓸만한 애가 rise라는 단어, 그 다음에 resulted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보시면은 우리가 형태 변화가 없다라고 했었죠. 3인칭 단수 주어잖아. 그럼 당연히 rise는 땡이겠죠. 그렇죠? rise가 아니니까. 그럼 남는 거는 얘밖에 없네요. result. 됐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여기가 result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거고 이 result라는 단어 자체가 짝꿍이 result in과 result from이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result in 하면은 어떤 결과를 낳다라고 해석하고요. result from이 나오면 어떤 것으로부터 생겨나다 라고 해석합니다. result from은 뭐뭐로부터 생겨나다. 그러니까 result in은 뒤에 결과가 나오는 거고 result from은 뒤에 원인이 나오는 거예요. 원인. 그 원인으로부터 생겨나다. result in은 뭐다? 어떤 결과를 유발하다. result in은 cause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cause.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러면은 지금 마찬가지로 힌트 단어에 from은 없으니까 역시나 in이 한 번 더 나온다는 걸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 단어 사용되는 거죠. 됐니? 자, 그럼 어떤 결과를 낳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해봐. 화석연료의 어떤 연소에 의해서 생겨난 오염물질이 증가했어. 그럼 오염물질이 증가했다는 거는 결국에는 엔트로피 총량이 증가했구나라는 거. 이거는 뭡니까? 내용적인 거죠. 내용적인 거. 그러면은 엔트로피가 증가했다라는 거겠네. 근데 여기에 어떤 엔트로피겠어요? 당연히 지구상에 있는 엔트로피를 말하는 거니까 the rise of the Earth's entropy라는 녀석이 결과가 이제 답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구의 엔트로피의 증가라는 결과가 나왔다까지가 되는 거죠. 여기 동사 나왔으니까 당연히 여기는 목적어 자리여야겠고. 됐어요? 내용적으로 봤을 때 엔트로피의 증가를 유발했다라는 게 맥락적으로 맞죠? 이 오염물질의 증가는 엔트로피의 증가랑 마찬가지니까. 됐나요? 그래서 내용적으로 정리됐고.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내용을 생각해보자. 자, 엔트로피가 증가를 했어. 아직 안 나온 내용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solar, 이런 거예요. solar 에너지, 유지, 이런 게 안 나왔잖아, 아직. 그치?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다? 뭔가 솔라 에너지를 사용하면은 그거를 좀 균형을 맞출 수 있다. 대충 이런 내용 나왔었잖아요. 우리 원문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offset이 뭔지 정확하게 몰라도 off는 뭔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set은 말 그대로 세팅하는 거잖아. 그럼 뭔가 없는 상태로 세팅하는구나. 이 정도로는 우리가 대충 예상할 수 있다고. 그리고 우린 이미 내용을 알고 있어. 어떤 내용이야? 이 엔트로피가 결국에 증가하게 되는데 마지막에 태양 에너지를 사용하면은 그 엔트로피 총량을 좀 낮출 수 있으니까 결국엔 균형을 맞출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잖아. 그렇지? 그럼 내용을 통해서 그러한 것이 뭔가 솔라 에너지를 사용하면은 뭔가 좀 이 균형을 맞출 수 있구나. 이 정도의 내용이 나와야 된다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by using solar energy, 솔라 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 offset 될 수 있다. 상쇄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됐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 풀이 과정을 봤을 때 아까 제가 처음에 요걸 갖고 조합했던 버전 그러고 난 다음에 구문에 맞춰서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용을 계속해서 상기하면서 이제 여기에 이제 어법에 맞게 당연히 쓰는 게 중요하겠죠. 됐니? 사실 여러분이 이거를
연습할 때 만약에 내가 이 요약형이 좀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 내가 따로 좀 연습을 하고 싶다. 어떻게 연습을 하면 될까? 라고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좀 궁금하시다면은 뭐 그거는 제가 얼마든지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그건 어떻게 연습을 하면 되냐면요. 간단합니다. 제가 지금 답지를 만들었잖아요. 이 답지를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줬잖아. 그러면은 이 답지를 거꾸로 가보면 돼요. 거꾸로. 이 답지를 거꾸로 가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약문이 지금 나왔잖아요. 그럼 이 요약문을 어느 부분을 보고 선생님이 대체 이걸 만들었는가? 그러니까 이 본문의 어디에 있는 내용을 보고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요약문을 쓴 건가? 본문에 나와 있는 어휘와 여기에 나와 있는 어휘에 어떤 패러프레이징이 있었는가? 그걸 역으로 추적을 해보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이 만약 한다면은 시간은 물론 당연히 걸리겠지만 분명히 요약형에 내가 약해서 이걸 해결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있다면은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겁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요게 이제 뭐였냐면은 내용을 한번 기억해보자. 컴퓨터가 이제 뭔가 읽어주는 거, 우리 지난번에 막 이거 틀고 했었죠. 기억나죠? 그러니까 컴퓨터가 뭔가 내가 쓴 거를 읽어주면은 이런 좋은 점이 있고 이런 안 좋은 점도 있다. 그냥 이런 거였어요. 컴퓨터가 내 글을 읽어주는 거에 대한 장단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독일문 단어를 보려고 하니까 이거 세상에 뭐 단어가 겁나 많아요. 그렇죠? 사실은요, 제가 미리 말하면 학교에서 시험을 낼 때 이 정도의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럼 웬만하면 중복 사용은 없습니다. 웬만하면 이 정도면요. 그러니까 거의 순서 배열 문제나 이제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봤을 때 일단은 뭐 컨텐츠, 뭐 내용 뭐 이런 거 나와 있고, modify, 뭐 수정하다, possibility, 가능성, 그 다음에 뭐 알아채다, 제공하고, 그리고 뭐 뭔가를 또 알아내고, 뭔가 이상하고, 뭐 이런 단어들이 이제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것들을 마찬가지로 부문과 함께 조합을 해서 볼게요. 자, 여기까지 왼절이고요. 지금 데이라는 녀석만 띡 하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번만 띡 하고 나와 있습니다. 자, 문장이 되게 심플하죠? 주어진 게. 앞부분을 봤을 때 When we let computers read what we want. 자, 우리가 쓴 것을 컴퓨터로 하여금 우리가 읽게 시킬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쓴 거를 컴퓨터가 읽게 할 때, 그것들은 여기서 데이가 주어로 나왔어요. 그럼 주어가 컴퓨터예요. 컴퓨터. 그렇죠? 지금 데이를 만들 수 있는 건 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컴퓨터는 어떠어떠하지만 어떠어떠하다라는 거니까 아까 우리가 말했던 거, 뭔가 컴퓨터의 장단점을 말하고 싶겠구나라는 걸 일단 너네가 먼저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 앞에 장점이 나오고 뒤에 단점이 나올 수도 있고, 반대로 단점, 장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일단은 이 컴퓨터가 이제 우리 거를 읽어주는 데 있어서 가장 크나큰 단점이 뭐였냐면요, 뭔가 지적을 안 해준다는 거였어. 지적을 안 해줘. 그러니까 이제 막 다른 사람이 이제 읽으면은 막 이렇게 읽다 보면은 야, 너 여기 뭐 좀 잘못 쓴 것 같은데? 이거 좀 표현이 이상한데? 뭔가 이제 지적을 해줄 수가 있는데 컴퓨터는 그냥 쭉쭉쭉쭉 읽기만 할 테니까 지적을 못 해준다는 거죠. 그거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modify our content라고. 그러니까 이상한 내용을 수정해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단점 내용을 먼저 말한 거죠. 단점.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장단점은 순서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쌤이 왜 단점을 먼저 썼냐면 글의 순서랑 일치하게 씁니다. 보통 우리가 요약문을 쓸 때 이런 장단을 쓰는 게 있잖아요. 장단점을 쓸 때 순서는 크게 상관없거든요. 근데 웬만하면은 글의 순서와 일치하게 써주는 게 좋아요. 여기서는 단점이 먼저 나왔어. 그리고 난 다음에 막판에 장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단점을 먼저 쓴 겁니다. 이상한 내용을 수정해주지는 않아요. 하지만 좋은 내용 나와야겠죠? 뭐를 제공해주냐면요, 이 possibility라는 말을 쓰면서 이제 제가 조금 애매하게 만든 건데요, 이 뒷내용을 보면은 이게 본문에 나와 있는 거 거의 그대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는 눈치채지 못했던 것들, 관계대명사, 것에 대해서 알아차릴 가능성을 제공해준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그 내용이 어디 있냐면요, 요 막판 부분에 있어요. 막판 부분. 요거야, 요거. 여기. You might find that you notice areas for revision, editing, and proofreading that you didn't notice before. 요 문장, 요 내용이야, 요 내용. 그러니까 요 내용을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한 것들, 그냥 것들이라고 퉁친 거야. 앞에서 말한 얘네들이 있잖아. 뭐 revision, editing 어쩌고 나온 거 있잖아. 이걸 다 쓴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한 것들, 그거에 대해서 알아낼 수
있을 수도 있다라고 여기서는 may라는 어디 갔냐 여기 might라는 표현으로 썼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 might라는 표현 대신에 있을 수도 있다, 제공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가능성이라고 이제 말을 바꿔 쓴 거죠. 가능성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니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바꿔서 possibility 그런 가능성을 제공해 준다라는 장점을 말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비교적 여기는 이제 중복 사용 불가가 없어서 그래서 여러분이 2번을 전체적으로 잘 본 건가? 그랬구나. 자, 그래서 이제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과정에 맞춰서 여러분이 좀 다음번에 테스트를 보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볼 건데 이 구문분석 파트는요, 구문독해 파트는 그냥 좀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어차피 구문분석이나 해석이나 이런 거는 다 해놨으니까요. 이 부분을 뭐 제외하고 뭐 주요 어휘나 구문에 대해서만 말씀드릴게요. 자, 이거는 이제 우리 지난번에 했었던 건데 어휘 문제로 한번 내봤어. vanish와 vanish. 이 vanish 뭐였었지? 추방하다라는 뜻이었죠. 까먹지 말고 어휘 혼동어로 잘 나오니까 이 vanish가 이제 사라지다라는 뜻이었었죠. 그 다음에 사실 딱히 저거를 제외하고는 뭐 딱히 뭐 어려울 만한 단어나 그런 건 없어요. 구문이나 이런 거. 뭐 여기 until절 여기 요 until 뒤에 주어가 좀 뒤에 나와 있다는 거, 요 사이에 뭐 앞에 부사 있다는 거, 요 정도 말고는 딱히 구문적으로 어려운 건 없습니다. 얘 때문에 낸 거야 사실은. 얘 때문에.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아셔야 할 점 바로 일단은 as long as 알고 계셔야겠죠. 뭐뭐 하는 한 조건의 부사절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 as long as가 이끄는 절이 상당히 길게 나왔다는 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as long as가 이끄는 절이죠. 뒷문장은 별거 없어요. 주절은 되게 짧으니까 별거 없고 요 as long as 절 자체가 좀 중요한 요소들이 많죠. 뭐 하나씩 따로 뜯어서 보면은 뭐 별거 없거든요. 이 구문분석 돼 있는 버전을 보면 되게 간단해요. 그냥 이제 그냥 less than 나오고 뒤에 뭐 그냥 비교하는 거 나왔구나. 앞에 있는 얘랑 얘를 비교하는 거구나. 이러면서 이제 간단하게 볼 수 있는데 사실 얘는요. 어떤 특별한 구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어려운 단어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요 덩어리를 이제 주어 동사 보어 목적어 수식어 이 구문 분석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난이도가 쉽고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than 이하랑 than 앞에 나와 있는 주어 부분이랑 어떻게 이제 비교할 건지 이 구문을 잘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특별히 막 특별한 구문이 있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부분을 좀 보자면 3번 같은 경우는 사실 이 투부정사 이하 쪽이 조금 더 중요하겠죠. 이 앞부분은 그냥 되게 평범해요. 그냥 평범하게 그냥 얘네가 오랫동안 사용해왔다 이거를 그냥 되게 평범한 문장이고요. 이 투부정사 이하가 이제 이 to show에 대한 이 show에 대한 목적으로서 이 how절 즉 간접 의문문이 나왔다는 점. 그래서 이 네모 가로를 보여주기 위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이 돼야 된다는 점. 이 네모 가로는 뭡니까? 유권자들의 선호도가 반영될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정치적인 당사자들 간의 경쟁 모델을 사용해왔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는 점. 그래서 이 투부정사 안쪽에 있는 이 구문 분석을 잘하는 게 되게 핵심적인 구문이었다. 문장이었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4번 보자면 얘는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대놓고 얘기했던 거죠. 요 each of which 요거 설명했었죠. 그때 제가 어법에 관련된 얘기도 같이 했었어요. and each of them 뭐 이렇게도 말을 했었고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상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었는데 얘는 되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어요. 일단 suppose로 시작하는 명령문이 여기까지 나오면서 each of which라는 이제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용법 같이 나왔죠. 그러면서 be willing to 기꺼이 뭐뭐 하다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whatever라는 뭐뭐 하는 건 무엇이든지. 여러분 이 whatever나 whoever나 whomever 이런 애들 즉 우리가 복합 관계 대명사라고 부르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니네가 알고 있는 관계 대명사 있죠. 관계 대명사 which나 what이나 who, whom 이런 애들 있잖아. 대 빼고요. 그럼 관계 대명사에다가 ever 붙인 애들을 우리가 복합 관계 대명사라고 부릅니다. 걔네들은요 전부 다 뒤에 불완전한 문장을 써요. 왜냐면 걔네 명칭도 복합 관계 대명사니까. 명사는 불완전이랑 짝이었지? 기억나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 whatever 자체가 주어 역할을 해서 뒤에 will enable이라는 동사가 나온 겁니다. 불완전한 구조도 나와 있고요. enable 목적어 투부정사라는 오형식 구조.
그것으로 하여금 투부정사하는 걸 가능하게 하다. 그러니까 되게 짧은데 오히려 1, 2, 3번에 비해서 구문적인 요소는 4번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다. 여러 가지가 있죠. 명령문에 each of which에 be willing to에 whatever에다가 enable 목적어 투부정사 되게 많은 요소들이 있어서 사실 얘는 진짜 이 구문에 맞춰서 해석을 잘 해야 된다는 점. 요게 이제 좀 주 요소였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이번에 제가 여러분 자료 작업을 조금 이제 달리 해봤는데요. PPT가 아니라 이 PPT가 좀 제가 해보니까 장점이 있는데 또 반대로 단점이 있더라고요. 어떤 단점이 있었냐면은 제가 이제 요 자료를 이제 이거는 뭐 자료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이제 여러분 한 줄로 좀 보기 편하게.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그런 피드백이 한번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원래는 예전에 영어만 이게 쭉 있는 버전으로 원래 이제 수업을 했었어요. 옛날에는 고등부 할 때. 근데 이제 한 친구가 이제 저한테 말을 했었는데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좀 이제 말이 빠른 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해석한 내용을 좀 이제 해석을 할 때 좀 자기가 모르는 단어라든가 모르는 단어야 뭐 조사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수거 같은 거는 사실 찾는 것조차도 좀 쉽지가 않잖아요. 이게 수거인지 아닌지조차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제가 보통 밑줄 쓰고 그냥 이제 말로 해석하고 이제 넘어갔었는데 이제 시간이 이제 좀 많이 없다 보니까 다 쓰려면은 그랬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친구가 이제 필기를 할 시간이 좀 많이 부족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사실상 이제 여러분이 그냥 한 줄씩 너네가 만약에 해석을 할 때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은 이 아래에 있는 해석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이렇게 괄호로 써놓은 해석 이런 걸 좀 참고하라고 일부러 이렇게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좀 장기적으로는 제가 시간이 된다면 또 나름 이제 바빠갖고 제가 이제 시간이 좀 허락한다면은 또는 여러분이 이 독후감 교재 이후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스특 수준 정도 그러니까 스특 수준 정도를 여러분이 만약에 하시게 된다면은 그때는 제가 좀 더 구조적인 측면으로 이제 자료를 좀 만들어서 드리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 포맷으로 이렇게 좀 변동을 했습니다. 구조적인 독해는 뭐냐면 예를 들어 뭐 어디가 주제문이고 이 주제에 대한 뭐 예시가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이렇게 결론이 나왔다. 그래서 이 글의 요약문은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런 거 이런 구조 독해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사실 지금 단계에서는 조금 어려운 게 문제가 뭐냐면 지문 자체가 어려워서 그래요. 지문 자체가. 그래서 한 문장 한 문장을 이해하는 이제 패러프레이징 방식이 네 들어오세요. 빨리 들어. 한 문장 한 문장씩 이해하는 일단 패러프레이징 단계를 먼저 여러분이 해야 글 전체를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얘기 나온 김에 좀 말씀드리면 오늘 이제 하고자 하는 게 이제 37번 어휘 쪽 파트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처음에 여러분 보면 그 카테고리가 있어요. 여기 컨텐츠에. 난 표지를 안 보고 왔고 여기 컨텐츠를 보면은 처음에 이제 챕터 1의 데이 파악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챕터 2는 흐름 파악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흐름 파악 위에서 어휘 판단 문제 있죠.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 사실 얘는요. 챕터 1에 나왔던 데이 파악과도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흐름 파악류, 그러니까 이런 어휘 판단류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을 하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보통은 두 가지가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두 가지가. 이 두 가지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 필자의 입장이 나오면서 어떤 하나의 주제가 있어, 소재가 있어. 그럼 이 필자가 의견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간접적으로 말하는 경우도 있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경우도 있어. 그러면은 이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이 필자는 이게 좋다고 생각한다. 아니 난 안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왜 안 좋다고 생각하냐면은 만약에 이러면 이러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난 안 좋다고 생각한다. 그럼 만약에 이걸 한다고 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은 이러하게 이렇게 되겠지. 뭐 이런 보통 이런 패턴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흐름상 어색 자체가. 그래서 이게 뭐 예를 들어 이걸 하면은 좋다, 뭐 안 하면 나쁘다, 뭐 이런 글의 패턴으로 나오는 경우가 좀 많다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문장을 쓰는 거죠. if 이거를 만약에 네가 실행한다면은 그리고 뒤에 이제 뭐 이게 좋다라는 내용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럼 이 조타를 대표할 수 있는 어휘에다가 이제 밑줄 딱 쳐놓고 이제 흐름상 맞냐 틀리냐.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낸다는 거죠. 흐름상 어생률은요. 그래서 어떤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글을 찾아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일단 주제를 먼저 잡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의 주제가 무엇이고 이걸 하면 좋다는 건지 나쁘다는 건지를 먼저 세팅을 해야 이 흐름상 어생률을 풀기가 굉장히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챕터 1에 나와 있는 대입 확률과 연관성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즉 주제를 잘 찾는 게 되게 핵심적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 37번 지문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책은 88페이지입니다. 자, 같이 한번 보시죠. 뒤에 잘 보이니? 우리 연우랑 서현이랑 잘 보여요? 오케이. 자, 갈게요. 자, 코끼리들에게 있어서 선택적인 사냥이요. convert한데요. 바꾼답니다. 이 convert 하면 여러분이 찾아야 되는 어휘가 into예요. into. 그래서 convert A into B가 됩니다. 그래서 A를 B로 바꾸다라는 뜻이고요. convert 대신에 change 써도 돼요. 그냥 간단하게. 자, 그러면은 이 선택적인 사냥은 단점을 자산으로 전환시켰는데요. 그리고 vice versa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이게 의외로 자주 나오는 표현이거든. 이게 부사예요, 부사. 그러니까 정반대도 그러하다 이런 뜻이거든. 이게 정반대도 그러하다. 그럼 반대도 마찬가지다라는 건 뭐냐면은 자산을 단점으로 바꾸기도 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 첫 문장부터 말이 좀 어렵죠. 자,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직독직해를 했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경우들이 분명 있었을 거예요. 특히나 이 정도 난이도의 글이면요. 아니 뭔가 단어는 어렵지도 않고 뭔가 해석은 되는데 근데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 이런 경우가 아마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정보 처리라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자, 처음에 우리가 구문독해, 즉 직독직해를 합니다. 과정이. 직독직해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직독직해를 하는 동시에 내가 내용이 이해가 됐어.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는 거칠 필요가 없어. 근데 이런 거 되게 애매하잖아. 말 자체가. 그렇지? 되게 어렵죠. 방금 직독직해 했는데 아마 잘 와닿지 않았을 거라 생각해. 그럼 이제 우리가 이때 정보 처리라는 걸 해야 돼요. 정보 처리. 그러니까 정보 처리는 뭐냐면요. 우리가 구문독해는 기본적으로 끊어서 해석을 하죠. 끊어서 해석을 하니까 코끼리들에게는 선택적인 사냥은 뭐 단점을 자산으로 바꿨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직독직해를 했는데 뭔 소리야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러면 이제 정보 처리는 이 문장 전체를 한 방에 읽는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뭔 말인지 잘 모르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영어에서 패러프레이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패러프레이징.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한번 바꿔서 생각해보자 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때는요 여러분 구문 그러니까 직독직해에 여러분이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잖아. 그럴 때는 여러분이 해석을 써서 그 해석을 읽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해석 부분을 한번 볼까요? 코끼리에게 있어서 선택적인 사냥. 여기서 애매한 키워드를 한번 찾아볼게. 일단 이 선택적인이라는 말이 되게 애매하거든요. 뭘 선택한다는 건지 애매하죠? 아직 안 나왔으니까. 어쨌든 이 선택적인 사냥은 단점을 자산으로 전환시킨대요. 단점은 안 좋은 건데 자산은 좋은 걸 거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갖고 있는 거니까. 뭔가 자산, 뭐 재산으로 전환시키기도 하는데 반대로 마찬가지라고 했으니까 자산, 가지고 있는 거를 단점으로 바꾸기도 한답니다. 뭐가? 선택적인 사냥. 그러면 대체 여기서 말하는 이 선택적인 사냥이 무엇일까를 파악하는 게 이 글에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 이 선택적인이라는 말을 우리가 파악을 하게 되면은 뒷내용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단점, 어떤 뭔가 단점이 있는데 이거를 장점으로, 그러니까 자산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아니면 거꾸로 자산을 단점으로 바꿀 수도 있다고 했으니까 이 뒷내용 자체는 크게 문제가 아니에요. 얘가 제일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요, 이 문장만 읽고 우리가 패러프레이징 하기가 어려워요. 왜? 이 선택이 어떤 선택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뒷내용에서 좀 더 단서를 얻어봐야겠죠. 자, 뒷내용을 봤을 때 without human hunting, 그러니까 인간의 사냥 없이. 터스크는 이제 별주 단어로 나와 있습니다. 그 상아를 말하는 거예요, 어금니. 그래서 이 bear라는 단어도 이제 조금 난이도가 있는데 이게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bear가. 그러니까 어금니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요, was an asset, 자산이랍니다. 그리고
tasklessness. 자, task가 없는 것을 말하는 거니까 어금니가 없는 거죠. 어금니가 없는 것은 뭐다? disadvantage죠. 단점이랍니다. 아, 얘기했네 그러면. 우리 아까 위에서 단점을 자산으로, 자산을 단점으로. 그러니까 자산은 뭐고 단점은 뭐야? 이게 애매했잖아, 그렇지? 근데 여기 두 번째 문장에서 바로 말을 해줬네요. 자, 바로 뭐랍니까? 코끼리가 어금니를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자산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상하 말하는 거야, 상하. 그럼 반대로 그 상하가 없는 거는 단점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됐어요?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 그러면 이 상하가 없는 것을 뭔가 상하가 있는 것으로 약간 뭐 이렇게 전환할 수도 있다. 또는 반대로 이제 상하가 있는 것을 상하가 없는 것으로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을 말하는 건가? 우리가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한번 볼게요. heavy ivory hunting. 이 ivory가 이제 바로 상하. 우리가 이제 원래 그 아이보리 색깔이 그 상하 색깔이죠. 그래서 그 너무나 많은 이 무거운이라고 해석하지 말고 과도한 상하 헌팅 사냥이 strengthened. 이건 내가 답을 미리 말해줄게요. reversed가 정답이에요. their roles. 그러니까 그들의 역할을 뒤바꿔놨습니다. 이제 강화시킨 게 아니라 과도한 상하 사냥이 그들의 역할을 뒤바꿔놨다. 그들의 역할을 뒤바꿔놨다.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일단 이어서 한번 볼게요. 자, 아직까지는 여러분이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괜찮아요. 뒷내용을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이제부터 예시가 들어갈 텐데, 자, hunting a task for live wild elephant. 여기까지가 이제 주어인데요. 이 live wild 이렇게 꾸며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살아있는 야생의 코끼리의 그 터스크를 오프하는 거니까 이제 상아를 뽑는다는 거겠죠. 이 상아를 잘라내는 게 is a task. 어떤 일이었대요. 어떤 일이냐면은 이런 일인데 recommended only for the suicidal.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자멸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죽음을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녀석들을 위해서만 권장되는 일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코끼리의 상아를 뽑는다는 것 자체가 살아있는 코끼리의 거를 정확히 말하면은 그러니까 멀쩡히 잘 살고 있는 애 거를 뽑는다는 게 아니라 얘가 막 그 코끼리가 막 되게 안 좋거나 상태가 안 좋거나 그러니까 살아있기는 살아있는데 뭔가 좀 이 상태가 좀 좋지 않은 뭐 정신적으로든 뭐든 간에 그러니까 그런 애들에게만 그래 상아 뽑자 이렇게 했다는 거죠. 왜냐면 상아가 쓸 데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 아이보리 헌터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코끼리를 죽였대요. 뭐 하려고? 안전하게 그 이제 상아를 얻기 위해서 코끼리를 죽였답니다. 다시 한번 봐봐 내용을. 자, 살아있는 야생 코끼리의 어금니를 잘라버리는 게 뭐다? 잠깐만, 죽음을 무릅쓰는 사람들이었겠네 여기서는. 이 쏘리? 내가 잘못 봤구나. 더 플러스 형용사였네. 쏘리. 뭐뭐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뭔가 죽음을 무릅쓰는 사람들. 그러면은 이렇게 봐야겠네요. 코끼리가 살아있는데, 멀쩡히 살아있는데 얘 이거를 자르라고 하면은 자르려다 죽을 거 아니야 지금. 그렇잖아. 막 이렇게 자르러 갔는데 위 하고 그냥 코끼리 코하다 퍽 하면 죽으니까 뭐 그런 거겠네요. 그럼. 쏘리. 내가 내용 잘못 봤네. 그런 사람들이나 이제 하는 일이었으니까 이 아이보리 헌터들이 이제 안전하게 얻으려고 이제 코끼리를 죽여버렸다는 거죠.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 상아를 얻기가 어려우니까 일단은 빵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전하게 뜯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이어서 보자면 numbers of elephants. 그럼 코끼리들의 숫자가 떨어졌대요. 당연히 떨어졌겠죠. 상아 얻으려고 죽였으니까 너무나 낮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소대 구문이에요. 됐어요? 너무나 낮게 떨어져서 자, 이 대절에 이제 주어 동사를 좀 볼 텐데 여기는 좀 바로 자, 20세기에 conservationist. 여기서 얘들아 이게 파생어인데 conserve에서 나온 거거든. conserve가 보존하다야. 그러니까 conservation 하면은 보존 명사로서 여기서 ist 붙었으니까 보존하는 사람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존가, 뭐 환경 보호가 이 정도로 해석하면 돼요. 자, 그러면 그 환경 보호가들이 뭐를 시작했냐면 어떤 노력을 시작했는데 뭐 하고자 하는 노력이냐면 to save the species. 그 종을 뭔가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을 했대. 뭘 통해서? through the creation of national parks and bans on hunting. 그러니까 그 국립공원의 어떤 이제 만드는 거, 국립공원의 이제 설립과 그리고 이 헌팅의 금지, 사냥의 금지를 통해서 그 코끼리를 좀 보호하자라는
이런 노력을 이제 했다는 거야. 이제 환경 보호자들. 상아 얻으려고 이제 막 죽이니까 코끼리를. 자, 그래서 이어서 보는데 근데 문제가 있었대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더 인터플레이라고 나오는데 이 플레이라는 거는 뭔가를 행동을 하는 거니까 어떤 작용을 말하는 거고 인터라는 말 자체는 왔다 갔다를 말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오케이? 그래서 왔다 갔다 작용하는 거니까 상호작용, 인터랙션이랑 같은 뜻입니다. 자, 그럼 어떤 상호작용이냐면은 뭐 빈곤이라던가 아니면은 좀 약한 법 집행이라던가 그리고 글로벌 디맨드, 그러니까 어떤 세계적인 수요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수요라는 거는 상하의 수요를 말하는 거예요. 상하의 수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상호작용이 결국에는 부채질했다는 거예요. 퓨어, 기름을 들이부었다고요. 어떤 거에? 밀렵하는 것에. 아프리카. 심지어 그 보호된 구역에서조차도 그렇게 했답니다. 이건 어렵지 않죠, 내용? 그죠? 자, 그래서 그 밀렵꾼들이 이제 어떻게 하겠어? wanted nothing.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대. from elephants. 엘리펀트로부터요. 뭘 제외하고? 상아를 제외하고는요. 코끼리 고기를 먹을 것도 아니고 그냥 상아만 뜯어갔다는 거야. 그래서 한때는 드물었던, 자 여기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잘 보세요. 한때 드물었던 유전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 유전적 특징이 뭐냐면 바로 이거래요. 공격이야. 그러니까 그 어금니가 없는 것이 grow far more common. 그러니까 훨씬 더 흔하게 되었답니다. 여기서의 grow는 뭐뭐 하게 되다예요. 뭐뭐 하게 되다. 뒤에 형용사 보호 나왔으니까. 자, 훨씬 더 흔하게 되었답니다. 뭐 때문에? 그 이제 밀렵꾼들이 made its advantages. 그것의 이익을 만들어낸 거죠. 어떻게 만든 거야? outweigh its disadvantage. 여기서 made는 참고로 사역동사다 얘들아. 사역동사. its advantages 목적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outweigh 이하가 물적격 보호예요. 그렇게 생긴 거야. 그러면 잘 봐요. 그것의 이점이 단점을 넘어서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잘 봐. 얘들아. 우리도 뭔가 희귀하다, 희귀종이다 이러면은 뭔가 좀 더 가치가 높잖아요. 희귀한 것 자체가.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옛날에 어땠었냐면은 이 코끼리가 지구상의 코끼리가 예를 들어 이만큼 있다고 쳐봐. 그럼 옛날에는 기준이 어땠냐면은 예를 들어서 한 이만큼, 한 요만큼은 이 상아가 없는 코끼리였고 나머지는 상아가 있는 코끼리였어. 그러니까 상아가 있는 코끼리가 더 많았다고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 여기 나왔잖아. 한때 희귀했던 유전적 특성인 상아가 없는 거. 여기 나왔잖아. 그렇지? 그랬는데 근데 지금 이게 뭡니까? 자연적인 이유가 아니라 인공적인 이유로 인해서 지금 얘네가 상아가 뜯긴 거잖아. 그렇잖아. 얘네가 뭐 살아있든 죽어있든 간에. 그러면은 이 희귀하다는 것 자체가 뭐였어? 이게 장점이었어. 장점. 얘네 입장에서는 얘네 입장에서는 야 아유 너네 그 촌스럽게 이거 뭐야 이거 이빨이 이렇게 내밀고 다녀. 우리 봐라 얼마나 기품이 있냐. 이럴 수 있었는데 얘네 입장에서 이 코끼리들 입장에서 그런데 점점점 많아져. 이 상아가 없는 코끼리들이 더 많아져. 그러니까 이제 얘네 메리트가 없는 거야. 오히려 여기 됐잖아. 거꾸로 돼버렸잖아. 거꾸로. 어떻게 됐어? 이제는 상아가 있는 코끼리가 오히려 더 희귀해진. 그러니까 그 장점, 그러니까 상아가 없는 것 자체가 이 코끼리한테는 장점이었는데 이제 그거를 넘어서 버린 거야. 이해돼요, 내용?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내용을 보자면 어금니가 없는 코끼리가 보통 live to 동사원형 나오면은 live to 동사원형은 뭐뭐 할 때까지 살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여기서 to 부정사는 참고로 to 부정사 부사적 용법의 결과예요. 결과. 원래는 우리가 이제 결과적 용법을 해석할 때는 뭐뭐해서 뭐뭐하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live의 to 부정사는 보통 뭐뭐까지 살다라고 해석하는 게 제일 자연스러워요. 뭐뭐까지 살다. 서연아, 또 잘 거야? 자, 그러면은 이 어금니가 없는 코끼리는 보통 번식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뭐 살기는 했는데, 근데 이 어금니가 있는 코끼리는 그러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이 어금니가 있는 코끼리가 한 요 정도만 있을 때, 요 정도만 있을 때 그냥 멸종하지 않을 정도로는 얘들이 잘 생존을 했다 이거야. 근데 지금은 이 어금니가 있는 코끼리는 지금 멸종하게 생긴 거잖아. 그렇잖아. 근데 이게 자연적인 이유가 아닌 거죠. 자, 이 상태에서 그럼 이제 우리가 뒷내용은 다 이해가 됐을 테니까 앞내용으로 다시 봤죠. 그럼 앞내용을 다시 봤을 때 잘 봐.
그러면 코끼리에게 selective한 헌팅이, 그러니까 이 선택적인 사냥이라고 했어요. 선택적인 사냥. 그럼 이 선택적인이라는 게 무슨 선택적인 것 같아? 뭐라고? 아 이게 오디오가 겹쳐갖고. 준서부터 한번 말해봐. 바로 그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아까 전에 우리 중간에 선택적인의 단서가 한번 나왔었다. 뭐였냐면은 이 사냥꾼들이 코끼리의 그 상아를 제외하고는 쓴다 했어, 안 쓴다 했어? 안 쓴다고 했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얘네한테 필요한 건 상아밖에 없는 거야. 이게 바로 선택적인 사냥을 하는 거죠. 이해돼요? 근데 그 선택적인 사냥을 하는 게 뭐가 된다? 단점이 자산으로 되고 자산이 단점이 된대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단점이 자산이 된다? 이제 이렇게 한번 볼게요. 거꾸로로 먼저 볼게. 그게 더 쉬우니까. 얘네가 이 상아가 없는 코끼리라는 것 자체가 뭐였습니까? 이게 장점이었어요. 이게 장점. 그러니까 얘네한테는 이거 자체가 자산이었다고요. 얘네 자체가. 나머지는 상아가 많은 것 자체가 이게 단점이었어요. 거꾸로. 그러니까 이 상아가 있는 코끼리가 이제 거꾸로 보면 얘가 단점이나 마찬가지잖아. 얘네가 더 희귀하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뭐 여기 본문에 나온 내용은 아니지만 그냥 예를 들어서 볼게. 내가 만약에 이 코끼리를 막 이렇게 야생에서 이렇게 잡아갖고 뭐 이렇게 동물원에다 이렇게 해주는 그런 중개업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은 내가 어떤 동물원에다가 내 코끼리 하나 잡았어. 그래서 이 코끼리를 팔 거야.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 옛날에는 상아 없는 코끼리가 더 비쌌어. 왜? 더 희귀하니까. 그렇지? 근데 최근 들어서는 어때요? 상아가 없는 코끼리가 더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상아가 있는 코끼리가 더 비싸졌다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은 예전에는 이거 자체가 장점이자 자산이었는데 근데 선택적으로 사냥을 해버리니까 상아가 없는 코끼리들이 점점점 많아지니까 반대로 돼버렸다는 거죠. 이해돼요? 그게 첫 문장 내용이라고. 오케이? 이해됐어요? 뭔 말인지? 그러면서 나오는 게 이제 이거를 풀어서 설명한 게 두 번째 내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첫 문장이 되게 말을 애매하게 써놨잖아. 그래서 여기서 풀어서 말을 하는 거죠. 뭐라고 했습니까? 이 그러니까 인간의 사냥이 없다면이라고 지금 가정을 했잖아. 그러니까 인간이 사냥을 안 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그때는 어떻다? 이거를 가지고 있는 게 뭐 자산이고 이게 뭐 단점이었다 뭐 어쩌고저쩌고 말하고 있는데 근데 그러한 거를 이제 그런 어떤 역할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바꿔놔 버렸다는 거죠. 상아를 너무 사냥을 하니까 그 생태계가 이제 변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내용이 이어지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이 글 같은 경우는요.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일단 첫 문장입니다. 일단 첫 문장이 주제문이에요. 여기가 주제문. 여기가 주제문인데 내가 뭐 늘상 말하지만 주제문은 어떻다? 추상적이에요. 추상적. 그리고 이 주제문과 가장 연관성이 있는 거. 이거랑 가장 연관성이 있는 거라면은 요 부분이겠네요. 여기. 이 마지막 밑에서 두 번째. 그러니까 rare. 그러니까 여러분 책 기준으로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나와 있죠. once rare genetic feature 하고 나와 있는 겁니다. 바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사실상 주제 재진술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맨 첫 문장에 나왔던 주제는 너무 추상적이고 그거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이 부분에서 해주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됐나요? 한때 매우 드물었었던 이 어금니가 없는 게 이제는 더 흔해졌는데 왜냐면은 밀렵꾼들이 하도 사냥해서 그런 거다. 쉽게 말하면 그거. 됐나요? 자, 그래서 이 정도로 간단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 내용으로 한번 가볼게요. 하나만 더 볼게. 그 어휘 문제 있잖아요. 여기에서 그럼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어휘는 뭐냐면요. 하나씩 봐봐. 상아를 하도 사냥하니까 그 역할이 뒤바뀌었다. 그 역할을 강화시켰다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역할이란 게 뭐냐면 이 앞문장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얘네가 하도 사냥을 하니까 생태계가 뒤바뀌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1번이 이제 틀렸다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를 보자면 여기에서는 그냥 이 suicidal이라는 표현 자체가 사실 이거는 앞뒤 문장을 볼 필요도 없이 맞출 수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죽음을 무릅쓴 사람들에게서만 권장되는 일이었다고 했잖아. 뭐를? 이 살아있는 코끼리의 이제 어금니를 뜯어버리는 거를.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한 거야? 안전하게 이제 죽이려고 했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안전하게 이제 그 코끼리들을 이제 죽였다는 거죠. 그 이제 상을 얻기 위해서. 이 말만 보더라도 얘는 문제가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장. 3번이 여기 있네요. 이거는 이제 이러한 것들이, 그러니까 앞 내용을 보면은 요 내용에서는 이제 환경보호가들이 막 나서면서 아, 코끼리 죽이지 말자, 우리 잘 보호하자 이렇게 했는데 뭐 법도 만들고 뭐하고 했는데 근데 이제 그게 잘 지켜지냐고? 잘 안 지켜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but 하면서 이제 그게 사실상 잘 시행이 안 됐다. 이런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오히려 코끼리의 사냥이 더 많아졌다. 그러니까 들이부었다, 기름을 부었다, 부채질했다라는 게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거죠. 4번 보자면은 당연히 한때는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때는 얘네가 더 이제 훨씬 더 한때는 이 유전적 특성이 이 얘가 이제 되게 희귀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야? 훨씬 더 흔해졌다만 당연히 적합하겠죠. 그러니까 레스가 아니라 more가 되겠고요. 마지막 5번 같은 경우는 이 어금니가 없었던 애들은 기존에 그냥 이제 번식할 정도, 그냥 이제 생존을 유지할 정도로는 번식을 했었는데, 근데 반면에 얘네들은 그러하지 않다라고 나왔으니까 얘도 reproduce 문제될 게 없는 거 됐죠? 그래서 방금 전에 글 같은 경우는 좀 거꾸로 간 거예요. 거꾸로 갔다는 게 뭐냐면요, 그냥 주제 말하고요, 설명하고요, 주제 재진수라는 이런 패턴으로 갔거든요. 글의 구성 자체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만 보고는 글의 주제를 알 수는 없는 굉장히 추상적으로 나온 그런 글이었다. 그래서 이 중간에 나와 있던 설명들과 이 마지막에 나와 있는 주제 재진수를 통해서만 이 정확한 주제를 판단할 수 있는, 그래서 역으로 주제를 추론해야 되는 그런 좀 고난도의 지문이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38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31번 정답은 1번이었죠, 아까? strengthened를 이제 reversed, 뒤바꿔놨다 라고 하면은 적절하겠습니다. 볼게요. 이 지문 난이도가 참 어렵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제가 지금 2반에서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2반에서.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게 더 어려운 것 같아. 수능 특강보다 이게 더 어려운 것 같아. 진짜. 여러분 하고 있는 게 이 독후감 교재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독후감을 한번 리뉴얼을 하든가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이 지문 난이도가 지금 고2 상위반, 고2 최상위반에서 지금 이제 수능 특강을 하고 있거든요. 수특이 더 쉬운 것 같아, 진짜. 되게 이제 말이 되게 추상적인 게 좀 많아요. 그래서 그래도 여러분 다행인 건 뭐냐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직 고1이니까 고2 수준이에요. 고2 수준, 알겠죠? 자, 38번 보자. 이번에는 이제 선택형 어휘 문제네요. 선택형 어휘 같은 경우는요, 앞에서 봤던 이제 우리 밑줄형 어휘랑은 좀 유형이 다른 게, 밑줄형 어휘의 문제 의도는 거의 웬만하면 반이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밑줄형 어휘는요, 웬만하면 반이어 문제가 많아. 근데 이 선택형 어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폭이 넓어요. 얘는 이제 반이어 문제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혼동어로 내는 경우도 있어요. 혼동어. 우리 아까 우리 1위 테스트 때 봤던 베니쉬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도 이제 낼 수 있는 게 선택형 어휘다. 그래서 사실 뭐가 더 어렵냐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내가 어휘력이 좋다면은 이 선택형이 더 쉽고요, 내가 만약에 어떤 문맥 파악 능력이 더 뛰어나다면 그러면 이제 사실 위에 게 더 난이도가 쉬운 편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일단 맵스하고 나왔으니까 소재가 지도인 것 같네요. 지도가 선택하고 구성한답니다. 뭐를요? part or piece of geography. 그러니까 지리의 특정 부분을 선택하고 구성한대요. 그냥 지도에 대한 그냥 설명을 한 거죠. More important,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거는, 그리고 더 놀라운 게 바로 뒷내용이라는데, 모든 지도는 뭐를 구성한대요? 질문을 구성한대요. 이 질문이라는 건 또 어려운 거다. 질문을 구성하는데, 그리고 그러한 것이 then 그리고 나서 becomes a question, 질문이 된대요. 이게 뭔 말이야 이게? 진짜 구분독해를 했는데 이게 또 뭔 말인지 모르겠어. 같이 봐봐. 지도라는 거에 대한 특성을 지금 두 문장에서 역시나 또 애매모호하게
모호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풀어서 한번 생각해보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우리 지도라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지리의 어떤 특정 부분을 선택하고 구성하고 이런 건데 말 그대로 해석한 거야. 근데 더 중요하고 놀라운 게 뭐다? 모든 지도는요 질문을 구성하고 있대. 질문? 아직 뭔지 몰라. 이 질문이 뭔지.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후에는 그게 질문이 된대요. 이게 뭐야? 여기서 then이라는 단어가 좀 중요하거든요. 생각보다. 이게 그때라는 뜻이잖아. 그때. 그리고 나서 그때의 질문이 된다라는 거거든. 그때 질문이 된다. 이거는 여러분이 아직 뭔 말인지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 나도 처음 읽었을 때 이게 뭔 말인지 몰랐어. 뭔 소리야? 이러면서 읽었어요. 저도.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풀어서 이제 간략하게 써놓긴 했는데 지금 이거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일단 제끼고 다음 내용을 볼게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모든 지도는요, that responds to its own question.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질문에 대해 응답한답니다. by ing 뭐함으로써 selecting 선택함으로써요. those data deemed relevant. 그러니까 연관이 있다고 여겨지는 그러한 자료를 선택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질문에 대답한대요. 자, 또 추상적이야. 아직까지는 잘 모를 수 있어요. 일단 이어서 볼게. No map shows. 자, 어떠한 지도도 everything, 모든 걸 보여주진 않는답니다. What is selected? 선택된 것은 reveal 또는 disguise인데요. disguise는 위장하다라는 뜻이죠. reveal은 드러내다. 반의어 관계입니다. 또 map maker's purpose. 자, 지도 제작자의 목적을 미리 말한 거야. 이게 미리 알려주는 거야. 지도 제작자의 목적을 드러낸대요. 일단은 쭉 해볼게요. 일단은 쭉. 그러나 지도는 어떤 의도를 뭐 반영하는 것 그 이상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읽어보고요. 여기까지만. 그것들은 또한 마인드셋을 만들어낸다. 사고방식을 만들어낸다. 자, 여기까지만 일단 읽어볼게. 자, 정리 좀 해보자. 정리.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뭔 내용인 것 같아요? 뭔 내용인 것 같아? 감이 잘 안 오죠? 그죠? 자, 다시 한번 봐봐. 처음부터. 이럴 때는요, 여러분 괜찮으니까 영어 한글을 좀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어 한글. 잘 봐. 여기에서 애매한 말은 뭐냐면요. 지도는 지리의 특정 부분을 선택하고 구성한대요. 선택하고 구성한다. 선택이란 말이 또 나왔네. 뭘 선택한다는 거지? 지도가? 일단 넘어가고. 근데 더 놀랍고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지도가 어떤 질문을 구성하고요. 어떤 질문을 구성하고 그러면 그건 그때의 질문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잘 봐. 지도라는 거는 말 그대로 지리를 알려주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한번 예상을 하고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 예상.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어떤 질문이라는 게 뭘까? 그냥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까? 저기 어떻게 생겼어? 이런 질문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또는 거기는 어떻게 생겼어? 이런 식으로. 거기는 뭐 높아 낮아? 이런 거. 됐어? 우리 조선시대 때 대동여 지도를 만든 김종호 맞나? 이름 갑자기 까먹었네. 아무튼 그 아저씨가 뭐 지도를 왜 만들었겠어요? 질문에서 생각하지 않았을까? 질문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도 연결이 돼요. 만약 그런 질문이라. 특정 부분을 선택하고 구성한다고 했잖아. 그렇지? 예를 들어서 왕이 야 제주도 어떻게 생겼냐? 저도 모르겠는데요. 너 사형 뭐 이럴 수 있으니까 제가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뭐 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그려오겠습니다. 특정 부분, 어떤 특정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럼 특정 지역을 선택을 해갖고 어떤 사람이 만들겠지 뭐. 그럼 그 특정 지역에 대해서 일단 선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구성하고 있는 게 지도잖아요. 지도. 됐니? 이러면 좀 이해가 되나? 됐어? 그 다음도 보자면 이게 질문을 구성하고 있다 했죠? 얘 어떻게 생겼냐? 저 지역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은 이제 구성을 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남아있는 지도는 뭐가 되는 거야? 그때의 질문이 되는 거잖아. 즉 그때의 질문이 된다는 건 뭐냐면은 그 질문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됐어요? 그 질문을 통해 만들어진 거라고. 그러니까 저는 이 문장을 보고 뭐가 먼저 떠올랐냐면요. 저는 자동차 내비게이션이 떠올랐는데 제가 지금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5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게 이 내비게이션이 구형이에요. 내가 업데이트를 한 번도 안 했어. 귀찮아갖고. 근데 이제 선생님이 지금 살고 있는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가 5년 전만 하더라도요. 거기가 밭이 있었어요. 저 시골은 아닙니다. 시골은 아닌데요.
우리 집이 김포랑 가깝거든요. 김포랑. 근데 이제 5년 전만 하더라도 이게 김포에 막 이렇게 좀 뭐랄까, 그러니까 미개발 지역이 이게 되게 많았어요. 금방에. 지금은 죄다 뭐 오피스텔이니 뭐니 엄청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뭐냐면은 내가 티맵이라는 이제 어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티맵을 찍어서 가면은 다 이렇게 막 뭐 건물 막 이런 게 다 보여. 근데 이제 내 구형 내비를 보면은 그냥 논밭을 가로질러 가고 있어요.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의 논밭이라고 이 내비에 표현되어 있는 건 뭡니까? 그 5년 전 당시에 만들 때 기준으로 이 논밭이었던 거잖아. 그쵸? 이 내비가. 즉 그때 당시에 야, 이 지역 어떻게 생겼어? 라는 질문에서 시작된 걸 거야. 그치? 여기 논밭이야. 이렇게 된 거지. 그치? 그러니까 그때 지금 이 내비에 내 내비게이션에 남아있는 건 뭐야? 그 당시의 질문에 의해서 구성된 지도라고요. 이해돼요? 이해됐지 그러면? 자, 그런데 이 모든 지도는요, 관련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자료들을 선택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질문에 응답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요,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는 자료라는 것도 이게 되게 너무 이 글 쓴 사람이 진짜 그지같이 글 썼어. 그러니까 이게 범위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관련 있다고 여겨지는 자료라는 거는 뭐 어쨌든 뭐 기후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근방에 뭐 인프라가 될 수도 있고요. 사람이 사는 뭐 인프라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선택함으로써 이거 이렇게 생긴 거 맞아? 이거 이렇게 생긴 거 맞아. 이건 근데 저렇게 생긴 거 맞아? 이렇게 생긴 거 맞아.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지도를 구성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가 셀프로 어떤 자료를 받아들임으로써 지도가 계속해서 수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지도와 연관성이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계속해서 자기 자신의 질문에 응답한다. 이거 이렇게 생긴 거 맞아? 아니네? 그럼 수정해. 이런 식으로 지도 수정 작업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됐니 그러면? 오케이. 자, 그럼 봐봐. 그러면 어떠한 지도도 모든 걸 당연히 보여주진 않겠죠. 어떻게 다 보여줘.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구글맵을 켰을 때 아윤이네 집을 볼 수는 없을 거 아니야. 어떻게 모든 걸 다 보겠어. 그렇잖아. 그러니까 선택된 거. 그러니까 모든 거를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선택적으로 해야 될 거야. 그러니까 아까 우리 초반에 선택한 거를 구성한다고. 이 집 내부를 볼 수는 없지만 아윤이의 집 외부는 볼 수 있을 거 아니야. 건물이 어떤지 막 이런 거는 볼 수 있을 거 아니야. 그 근방에 도로는 어떤지, 그 근방에 뭐 예를 들어서 전봇대는 몇 개 있는지 이런 거는 볼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그 선택된 것이 바로 지도 제작자의 목적을 나타낸다는 거죠. 이 지도 제작자의 목적은 뭐냐? 너무 자세하게는 말고 한 이 정도 선에서만 알려주자라는 게 지도 제작자의 목적일 거 아니야. 이해돼요 이제? 내용 이해됐어? 이어서 볼게. 근데 지도라는 건 뭐다? 그 의도를 반영하는 것 이상이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의도라는 건 얘의 의도겠죠? 이 지도 제작자의 목적. 이 이상이랍니다. 그러니까 사고방식이 또 들어가 있대요. 지도에는. 그러니까 지도라는 거는 그냥 단순히 딱 이 지도 제작자가 이런 의도를 갖고 만들긴 했는데, 근데 그 의도를 반영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이 정도 선에서만 보여주자. 여기 뭐 전봇대 몇 개 있는지 이 정도 보여주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맨홀 뚜껑이 몇 개 있는지까지는 뭐 우리 하지 말자. 뭐 이렇게 뭐가 있을 거 아니야. 뭐 그 지도 제작자의 의도가. 근데 그 의도를 반영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인드셋이 있다고요. 사고방식을 만들어낸다고. 지도라는 거 자체가. 그러니까 뭐냐면 이어서 보자면 그들은 lead us, 우리를 이끈답니다. toward a particular view of reality. 그러니까 현실에 대한 어떤 특정한 관점으로 우리를 유도한다는 거예요. 현실에 대한 특정 관점. 여기서 말하는 특정 관점이란 건 뭐냐면 이 지도 제작자의 어떤 의도가 담겨 있는 뭐 관점이겠죠, 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고정되어 있는 지도 말고요, 구글맵이라던가 뭐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뭐 네이버 지도 이런 거를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 쉬울까? 예를 들어 우리가 네이버 지도를 최대한 한번 확대한다고 쳐볼게요. 최대한 확대를 했어. 그럼 최대한 확대하면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보일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최대한 확대했더니 일단 이 건물은 안 보여. 최대한 확대했더니 보이는 거는 그냥 일산 동구 그냥 이 정도였어. 예를 들어서 일산 동구, 일산 서구 그냥 딱 요 정도 단위였다고 쳐보자. 그러면은 그거는 이 지도 제작자의 의도성이 반영된 거겠죠. 지가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 보는 사람을 유도한다는 거예요. 됐어요? 이 말이 그 말인 거고.
그 다음 내용을 보자면 지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즉 뭐냐면은 이건데요. 이 동격입니다. 이 말과 이 말이 동격이에요. 그러니까 지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즉 뭐냐면 대답이야, 대답. 아까 질문을 한다고 했잖아, 지도가.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이런 식으로. 즉 대답인데 어떤 대답이냐면 지도가 제시하는 대답이에요. 뭐를 제시하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떤 질문? 그 지도가 구성했다. 그러니까 지도가 구성한 그 질문을 그러니까 질문에 대해 얘가 제시한 답이라는, 즉 지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는요. 어떤 영향을 주느냐? 강력한 영향을 준대요. 우리의 perception에 대해서, 인식에 대해서. 특히 since maps still carry an aura. 자, 그 아우라라는 말 들어봤죠? 오라라고도 하는데 어떤 느낌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being reliable and bias free. 그러니까 어떤 이제 reliable은 신뢰성이 가는 거겠고 bias는 이제 편견이라는 건데 이 free가 붙으면 편견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편견이 없다라는 그런 느낌을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인식에 강력한 영향을 준다. 여기까지는 직독직해한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도 파악해보자. 지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즉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도를 볼 때, 됐어요? 그럼 우리가 지도를 볼 때 이 중간 내용이 이해가 안 된다면 건너뛰어도 돼요. 자, 우리가 지도를 볼 때, 그럼 우리가 그 지도를 본다는 것 자체는 얘가 우리의 인식에 영향을 준대요. 이 지도가 우리의 인식에 영향을 주는데, 특히 왜 그러냐면은 이 지도라는 녀석이 뭔가 신뢰성이 있고 뭔가 편견이 없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지도라는 것 자체가 인식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지도 제작자야.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이 건물 옆에 파리바게트가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했어. 근데 이제 너네가 이제 후곡학원과 후곡에서 안 살고 막 외부에서 살아. 니네가 막 어디 막 대전 같은 데서 살아. 여기 막 지도로 확대를 해봤어. 그랬더니 파리바게트가 옆에 있대. 그러면은 뭐야? 딱히 의심을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고. 이 지도라는 것 자체가 신뢰성이 있고 뭔가 편견이 없다. 뭐 이런 느낌을 주는 역할을 한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지형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당연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도가. 됐어요? 여러분이 실제로 그걸 겪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까 이제 내비게이션 얘기를 했잖아요. 구형 내비게이션이잖아. 딱 1년 지나니까 지형이 엄청 많이 바뀌었거든? 근데 내가 업데이트를 안 했다고 했잖아. 내가 찍어서 가봤어. 예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거 조금 오싹한 얘기인데 제가 최대한 간추려서 얘기할게요. 시간 관계상. 어떤 거냐면 내가 예전에 4년 전쯤에 그 인천 그 월미도에 놀러 간 적이 있어요. 9월에 이제 와이프랑 애기랑 데리고. 근데 갔는데 그때 당시에는 나는 이 톨비라고 하죠. 톨게이트 비로 이게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이제 내비게이션을 찍어갖고 이게 돌아가는 길로 갔어요. 직진이 아니라 여기 돌아가는 길이 있더라고. 근데 미리 말하자면 저 그때 죽을 뻔했습니다. 우리 가족 다 죽을 뻔했어요. 진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때 이제 인천 갈 때는 이제 잘 갔어. 이제 오는 길에도 내가 이제 그 내비를 그 내비를 이제 돌아서 오는 길로 갔어요. 근데 돌아서 오는데 그렇게 운전을 해서 이렇게 쭉 이제 가고 있었는데 이게 차선이 이게 1차선이었어. 1차선 그냥 이거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어. 그냥 일직선이야. 일직선. 뭐 차 돌리고 자시고 할 거 없어요. 이 일직선 길이 이렇게 막 구불구불 돼 있는 이런 길이 있었거든요. 한 3km 정도 그렇게 갔어요. 근데 이제 속도를 어느 정도 내면서 갔는데 가로등 하나 없어갖고 엄청 껌껌했어요. 가는데 길이 왜 이렇게 그지 같냐 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앞에 갑자기 가속 방지턱이 갑툭튀 하는 거야. 뭐야 이거 한 70km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그 브레이크 밟아갖고 덜컹 했었거든요. 그래갖고 괜찮냐 이제 와이프랑 얘기하는데요. 미안하다 하면서 했는데 앞에 이제 뭐가 이렇게 표지판에 뭐가 써 있어. 이렇게 자동차가 이렇게 있으면은 앞에 이렇게 표지판이 있었거든. 뭐라고 써 있어. 봤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앞에 길 없음. 이렇게 써 있는 거야. 한 3km를 달려왔는데 여기서 한 대화마을까지 일방통행으로 간 거야. 그럼 나 나가려면 후진해서 여기서 대화마을까지 가야 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앞에 길 없음 이렇게 써 있는 거야. 나 그거 보고 내가 한 3초 동안 멘붕 왔어요. 뭐야 이거. 근데 이 표지판 만든 이 망할 놈이 앞에 길 없다고 했잖아. 그래 앞에는 길이 없더라고. 옆에 있더라고. 그래 앞에는 없었어. 그래 맞아. 좀 빡쳤어 너. 그래서
옆에 이렇게 빠지는 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빠지는 길로 갔어. 이렇게 어떻게 돌아서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이제 나왔어 이제 도로로 나왔는데 내가 죽을 뻔했다는 건 이게 아니라 뭐였냐면은 어떤 큰 사거리로 나왔습니다. 이제 겁나 컸어요. 이제 대로야 대로. 8차선 대로예요. 근데 정말 이 8차선 대로에 그 흔한 자동차라고는 진짜 차가 한 대도 없었어요. 그때가 새벽도 아니었거든요. 그때가 한 11시 반 정도였습니다. 근데 가는데 이게 표지판이 있잖아 사거리에. 표지판을 봤는데 웃긴 게 뭔지 알아요? 화살표만 그려져 있어. 뭐가 있잖아. 뭐 무슨 동, 뭐 무슨 사거리 뭐 이렇게 써 있잖아. 화살표만 있는 거야 표지판에. 아무것도 없어. 뭐지? 해갖고 이제 근데 내비가 일로 가래. 그래서 일로 갔어. 일로 갔는데 여기 막혀 있어. 또 멘붕 왔어. 아씨 뭐야? 그래서 이제 돌아서 갔어. 돌아서 가는데 이제 쭉 가는데 또 아까 그 1차선 샛길 같은 이런 길이 있는 거야. 근데 내비가 일로 가래. 근데 가기 싫었어. 또 뭔가 좀 기분이 쎄해갖고 그래서 안 갔거든요. 일로 갔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고 이제 집에 잘 왔는데요. 제가 이제 아는 지인 중에 인천 사는 지인이 있거든요. 걔한테 이제 이 얘기를 했죠. 아씨 나 다음부터 그냥 폴리테크 지나가야겠다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나한테 하는 말이 이제 마침 그 친구가 여기 아파트는 되게 많았거든요. 이 근처에 아파트 사는 친구래. 난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를 원래 막아놨어야 되는데 그때 공사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갖고 공사하는 아저씨들이 여기 안 막아놓은 거야. 난 그렇지. 여기 갔습니다 이제. 좀 약간 소름 돋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초반에 이것 때문에 내 목숨을 살렸다 얘가. 앞에 길 없으니 날 살렸다. 그래서 막 이런 일을 겪었었어 한 4년 전쯤에. 근데 이제 아무튼간 뭐냐면은 그 일이 왜 벌어졌냐? 내가 내비를 믿었으니까. 내가 내비를 믿었으니까 그 씨발 이상한 길로 어떻게 가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지도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그렇게 이제 인식에 영향을 크게 준다. 이걸 이제 말하고 싶은 거죠. 그 스니가 하신 말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거는 이거랍니다. 자, 지도는 동사래요. 지도는 동사라는 건 뭐냐면요. 지도는 움직인다는 거겠죠. 결국에는. 그럼 지도는 움직인다는 거는 여기서 동사라는 애가 상징하는 건 뭐겠습니까? 변화겠죠. 변화. 그렇죠. 움직인다는 거니까. 가변성이 있다. 지도라는 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다. 계속해서 변화할 수 있다. 이어서 보자면 They may seem to be tactile objects. 자, 그것들은요 뭐뭐처럼 보일 수 있대요. 만질 수 있는 물건처럼 보일 수 있대요. 지도가 우리가 만질 수는 있겠지. 종이를 지도 자체를 만지는 게 아니라 만질 수 있는 그런 것 또는 뭐 문서 뭐 이런 걸로 이제 우리가 볼 수도 있답니다. 어떤 문서냐? We can handle or fold. 우리가 뭔가 다루거나 접을 수 있는 뭐 그런 문서나 이런 걸로 볼 수도 있겠지만, 즉 명사로 볼 수 있겠지만, 하지만 속지 말래요. 지도는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거는 되게 동적인 거다. 정적인 게 아니라. 설득력 있게 질문을 구성하고요. 그리고 선택적으로 정답을 제공하는 거에 있어서 그것들은 행동을 한답니다. 행동을. 그러니까 멈춰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즉 그들은 행위자로서 기능을 하고요. 이게 바로 지도의 힘이다라는 겁니다. 지도라는 것 자체가 가만히 멈춰 있고 우리가 지도를 활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도가 우리에게 영향을 굉장히 주고 있는 동적인 어떤 물체이다라고 이 사람이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되게 어렵게 써놨어요. 아니 그냥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냥 지도라는 거는 고정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가변성이 있는 물체로서 사람의 인식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그런 동적인 물체다. 그냥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정답이 2번이었는데요. 좀 잠깐 보자면은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지도 제작자의 의도를 드러내준다. 이거는 뭐 어렵지 않았죠. 그 다음에 B번 같은 경우도 우리의 표현에 지도가 뭘 표현에 영향을 주겠어요. 표현에 영향을 줄 수는 있죠. 망할 내비듣기 막 이러면서 미안해 욕해서 막 그럴 수 있겠는데 그거는 이제 예외적인 경우고 우리의 인식에 영향을 주는 거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당연히 그것들이 행위를 하는 거겠죠. 왜 앞에서 동사라고 대놓고 말했으니까. 그래서 act가 정확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9번 갈게요. 오늘 지문 난이도가 어렵네요. 어려워. 요거는 아마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지문으로 기억을 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의 결정을 단순화하고요. Make them more manageable. 그러니까 그들의 결정을 더 관리하기 쉽게 만드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is to reduce the number of consequences they consider. 그들이 고려하고 있는 그런 결과의 개수를 줄이는 거랍니다. 아, 이건 좀 쉽네요. 내용 다행히도. 결정을 단순화하고 결정을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야? 결정할 걸 줄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들은 특히나 be likely to 뭐 할 가능성이 있죠. 뭐 할 가능성이 있다? ignore consequences. 어떤 결과를 무시하려고 할 수도 있답니다. 자, 어떤 결과냐면요. that are thought to affect only a few people. 그러니까 오로지 몇몇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준다고 생각되는 결과. 이런 거를 무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왜? 선택상, 그러니까 변수야.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요. 이 뒤에 나와 있는 요 내용 있잖아요. 요 내용. 요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변수를 낮추는 거라고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변수를 줄이면은 어떤 결정을 단순화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변수를 낮추려면은 뭘 없애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결과를 무시해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이거는 내가 수업하는 걸 갖다가도 얘기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선생님이 어법 수업을 하는데 여러분 중에서 나는 선생님이 하는 어법 수업도 좋긴 한데 난 추가적으로 뭔가 선생님이 나한테 뭔가를 해줬으면 좋겠어. 이럴 수도 있잖아. 만약에 너네가. 그러면은 이제 너네가 와갖고 나한테 부탁을 하는 거야. 쌤, 저 이거 좀 이렇게 추가 교재해갖고 쌤 저한테 검사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안 돼. 내가 이렇게 말했어. 왜? 내 입장에선 그게 변수입니다. 그렇잖아. 응.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뭐 예를 들어 호연이가 와갖고 나한테 저 어법 부교재 쓰겠습니다. 쌤, 저 매주 뭐 목요일마다 검사해주세요. 이렇게 뭐 말을 했어. 그럼 나는 그거를 평상시 이제 계속 신경 쓰고 있어야 되는 변수가 하나 늘어난 거잖아. 내 입장에서. 그치? 근데 여기서 만약에 연우가 추가돼. 뭐 서연이가 추가돼. 준서가 추가돼. 막 이러면은 변수가 하나둘씩 늘어나. 그러면은 이제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결정을 하게 됨에 있어서 되게 이제 꼬여버리는 거야. 너네를 봐줘야 되는 이제 시간이 있는데 그때 내가 다른 일을 해야 돼.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건가?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단순화되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실제로 그렇다는 거 아니야? 예시야? 우리 학원에 200명이 넘게 있어. 근데 내가 고작 니네 4명 때문에 이 고생을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무시해버린다. 이런 경향의 사람들입니다. 전 거꾸로죠. 오히려 내가 먼저 말했지. 야, 너 천일문해. 너 뭐해? 너 메일 보내. 거꾸로 하고 있죠. 이게 뭐야 이게? 응? 신경 쓸 게 많아서 컸어. 그지들아. 잘 좀 보내 그러니까. 자, 봐봐.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렇게 나왔는데 근데 무엇이 나왔어요? 어떤 결과냐면 그 오로지 소수에게만 영향을 준다는 그 결과가 심각하대요. 내가 이거 써놨어요. 주제로. 이게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바로 뭐라고?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그 영향을 주는 결과가 심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좋을 수 있다고. 이거 1번은요. 이거는 되게 쉬운 겁니다. 왜냐면 앞에서 말한 건 뭐였습니까? 앞에서 말한 거는 그냥 쉽게 말해서 자신의 변수 추가를 하고 싶지 않아서 소수의 의견을 무시한다라는 거였잖아. 그렇죠? 그 변수를 늘리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들은 소수의 의견을 무시한다 했어. 근데 벗이 나왔잖아. 하지만 얘네들에게 영향을 주는 결과는 어떠하다? 안 좋은 거라고.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될 거야. 심각한 내용이라고. 심각한 거라고. 그럼 봐봐요. 예시가 바로 나옵니다. 자, 이건 제가 예전에 줬던 팁 중 하나인데요. 오랜만에 복습 좀 해볼게요. 예시 나오죠? 그럼 웬만하면 예시 앞에 있는 게 뭐야? 주제문이라고. 예전에 얘기했었습니다. 자, 볼게요. 예를 들어서 매우 이익이 있는 그런 약이 있대. 약. 매우 이로운 약이 있는데 이 약이 may have a positive consequences. 그러니까 긍정적인 결과를 이제 준다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For many, 다수에게. 그리고 adverse, 정반대의 결과가 또 나올 수 있다고 한번 가정해보자는 거야. Only a few people.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알이 있는데 이 알약을 먹으면은
예를 들어서 99명의 사람은요 이제 튼튼해져요. 이제 평생 암도 안 걸리고요. 완전 짱됩니다. 살도 전혀 안 찌고요. 먹어도 0칼로리예요. 이런 게 있다고 쳐봐. 근데 아주 낮은 확률로 1%의 확률로 그걸 먹으면요 나는 200kg가 되고 평생 살 빠질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극단적이죠. 예를 들어 그런 게 있다고 쳐보자고. 자 그랬을 때 그러면 과연 그러면 what if 뭐라면 어떨까? Those few people 그 극소수의 사람들이 could die. 얘는 더 극단적이네. 뒤진다면 어떨까? 얘는 더 극단적이야. 먹으면 죽는데 뭐로부터? From side effects of the drug 그 약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죽는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할까? 그럼 그 약을 과연 사람들에게 먹일 수 있겠느냐? 또는 그 사람들이 그 약을 먹겠느냐? 지수 어떨 것 같아? 먹을 것 같아요? 이걸 먹으면은 너 평생 40kg로 살 수 있어. 살도 안 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살 안 쪄. 근데 먹으면 1% 확률로 뒤져. 먹을 것 같아? 안 먹을 것 같아? 자, 그럼 봐봐. 분명히 당신은 그래 지수랑 비슷한 생각을 할 거야. You wouldn't want to ignore. 무시하고 싶지 않겠지. 그러한 심각한 결과를. No matter how는 한 단어로 how 해보죠. 뒤에는 형용사나 부사가 나옵니다. 무조건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 자 그럼 few people are affected. 그러면은 아무리 소수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이제 아무리 소수의 사람들이 영향 받는다 할지라도 그런 심각한 결과가 나오는 걸 무시하고 싶진 않겠죠. 당연히. 아니 먹으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렇잖아. 채훈이는 어떻게 할 것 같아? 1% 확률 안 먹을 것 같아? 99% 확률로 너한테 10조를 줘. 근데 1% 확률로 너가 죽어. 어떨 것 같아?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 고민해볼 것 같아 그래? 아윤이 어떨 것 같아? 그래요? 저는요 안 먹어요. 저는 안 먹을 거예요. 저는 안 먹어요. 저는 행복해요 지금이. 저 10조 없어도 돼. 없어도 돼. 내가 그걸 안 먹어도 행복하지만 뭐 먹으면 물론 더 행복하겠지만 안 먹어도 뭐 딱히 불행하지 않으니까. 저는 안 먹을래요. 0.1%만 생각해 볼게요. 0.1%네. 자, 다음 거 보자.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잘 보세요. Attempt to consciously deal with this situation.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의식적으로 다루려고 시도하는 것에서, 노력하는 것에서 그것은 helps to concert a broad range. 여기서 broad range of 하면은 넓은 이제 범위에 이 정도로 해서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넓은 범위의 사람들의 상담, 그러니까 상담을 받는 게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상담하는 게 도움이 된다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냐면요, have a stake in the decision you are making. 그러니까 너가 내리고 있는 결정에 있어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래요. 근데 제가 예전에 충격받았던 거, 이해관계라는 말을 잘 모르는 분들이 좀 계셔갖고, 이해를 잘해주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해관계라는 건 뭐냐면, 이는 이롭다는 거고요, 해는 해롭다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이롭고 해로운 관계라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 좀 더 여러분에게 와닿는 표현이라면 비즈니스 관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비즈니스 관계, 이해 관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연호랑 나는 이해 관계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친밀도에 따라 이제 좀 다른 거죠. 나랑 이제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은 이해 관계가 아니죠. 친밀한 관계죠.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채훈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 새끼는 내 성적만 올려주면 돼. 그리고 끝이야. 어차피 저 새끼랑 나랑 뭐 할 필요 없어. 패브 친구 이런 거 갈 필요도 없고 그냥 끝. 이게 이제 이해관계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딱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 새끼 겁나 못 가르치네? 나 갈래 그러면 이게 끝이야. 이런 게 이제 이해관계. 이해되셨죠? 그럼 다시 한번 봐봐. 앞 내용이랑 좀 연결해서 보는 게 좋은데, 자 그런 결과를 받아들이고 싶지는 않을 거래요. 아까 그러니까 극소수의 사람이 영향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거를 선택하진 않을 거라고. 대부분의 사람은요. 그러면 이러한 상황을 뭔가 의식적으로 이제 대처하려는 시도에 있어서 너가 내리는 결정의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감정적인 걸 가진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넓은 범위의 사람들에게 뭔가 상담을 요청하는 게 도움이 된대요. 그러니까 이걸 예시를 보자면, 자, invite input이니까 인풋을 그러니까 초대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력을 초대하라는 거는 조언을 이제 잘 받아들여라, 초대해라, 조언을 구해라. 뭐로부터? interested parties. 여기서 interested가 이해관계가 있는 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흥미있는이 아닙니다. 자주 나오는 단어니까 좀 알아두시고, 이 본문에 있는 단어 뜻과는 다른데요. 이 interest라는 단어가 이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참고로 명사로서 이자. 그 니네 은행에서 그 이자 있죠? 여기 몸에 있는 이자 말고요. 은행의 그 이자라는 뜻도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보자면,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조언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제 특히나 어떤 사람이냐면요, those who, 어떤 사람이냐, disagree with you and those with the most to lose라고 나왔습니다. 즉, 너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너의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이라던가, 그런 이제 잃을 것이 가장 많은 그런 사람으로부터 조언을 구하랍니다. 일단은 읽어볼게. 일단 예시 들어줄게. 그리고 그들에게 ask them what절 이하를 물어보랍니다. What consequences they are concerned about and why. 자, 그래서 어떤 결과에 대해서, 여기서 이 what consequences가 about에 대한 목적어예요, 얘들아. 그러니까 무슨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가면 되는 거야. 무슨 결과에 대해 그들이 걱정을 하는지, 그리고 왜 걱정하는지를 물어보래요. 그리고 나서 얘가 이제 정답인데 미리 알려줄게요. exclude는 제외하다, 배제하다고요. incorporate가 포함하다, include라고 써도 됩니다. 이게 통합하다, 포함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그러한 결과들을 총취합하랍니다. 당신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자, 무슨 말인지 한번 해봅시다. 사실 저는요, 이 글을 딱 봤을 때 제일 떠오르는 게, 나는 게임 예시였는데, 근데 이제 여기 여학생들이 더 많다 보니까 게임 예시를 들기가 어렵네. 뭘로 하는 게 좋을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우리 반 단체로 내가 소고기를 쏜다고 한번 해볼게. 예시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시야, 예시. 절대 예시야. 자, 근데 여기서 갑자기 준서가 쌤, 저 소고기 못 먹는데 회로 가시죠. 자, 이랬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내가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는 사람이다. 예시가 좀 이제 이거랑은 좀 다르긴 했지만 소수의 의견을 무시한다. 그러면은 야, 다시 소고기 먹으러 간다는데 가서 듯이 굶던가지 소고기 뭐 알아서 먹어. 이렇게 이제 하겠는데, 근데 준서가 그거에 의해서 상처받아갖고 이제 막 이제 다이어트를 막 갑자기 시작하고 막 쫄쫄 굶고 막 살이 30kg대로 빠지고 그러다가 막 영양실조 걸리고. 이거 너무 극단적인가? 아무튼 뭐 예를 들어 그랬다고 쳐보자고요. 그러면은 내가 소수의 의견을 무시함으로써 엄청난 영향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소수의 의견도 충분히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럼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내가 의사결정은 어떻게 할 거냐? 소고기를 먹으러 갈 거냐? 회를 먹으러 갈 거냐? 뭐 이제 막 이런 의사결정이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 나와 이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람 중에서, 그러니까 나랑 친밀도가 있는 사람 말고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람 중에서 나랑 가장 반대되는 의견에 가까운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만약에 친한 사람한테 이제 뭔가 의견을 구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아무래도 나를 신경 써갖고 뭔가 네가 이렇게 하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해라.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조언을 해줄 거 아니야. 그렇잖아. 나를 걱정하는 마음에. 그러니까 야, 너가 뭐 준서 한 명 때문에 너가 이렇게 막 다 하려면 네가 너무 힘들지 않냐? 변수가 많아지니까 힘들지 않냐? 그냥 준서 버려 이러면서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사람이 이럴 수 있어. 야, 너 만약에 그렇게 해갖고 준서가 막 나가갖고 그래서 막 저기 막 피켓 들고 여기 앞에서 1인 시위하고 나도 회를 먹을 권리가 있다 이러면서 너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너한테 손해잖아. 너 이미지 타격이야. 막 이러면서 이제 이 이해관계, 나랑 이제 정반대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 좀 냉정하게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나랑 친밀도가 없는. 그러니까 이제 좀 정반대의 사람에게 의견을 구하고 나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람들의 조언만을 총취합하라는 거죠. 그래서 결정을 내리라는 겁니다. 어떻게 결정을 하고요? 소고기와 회를 모두 다 파는 곳으로 가면 되겠죠. 뭐 대충 그런 식으로 이제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이 글에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의사결정 시에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지 말고요, 그 이제 어떤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자신과 반대되는 성향, 그러니까 그 이제 자신의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데 가장 반대에 가까운 성향이 되겠죠. 그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라는 게 이 글에서 하고 싶은 말이라고.
됐나요? 그래서 이제 정답을 보자면 이제 마지막 게 이제 exclude가 이제 정답이었는데 여러 가지가 쭉 나왔잖아. 뭐 반대되는 사람,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왜 그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제 막 이렇게 질문도 해보고.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다 총취합을 해서 내가 결정을 내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총취합하다. 배제하면 안 되잖아. 실컷 다 들어놓고 안 해, 안 해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incorporate 또는 include 이런 게 정답이 되겠다. 그래서 5번이 나온 겁니다. 되셨나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지문이 난이도가 높았어요. 오늘은. 지난번에 주제문 여기까지는 다 했었고 뒷부분 94에서 99까지 보자. 여기를 이제 여러분이 주제문을 한번 여러분이 직접 작성한 거를 한번 영작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유닛 8 요약 파트네요. 102쪽부터 하나, 둘, 3개. 102부터 107까지. 자, 여기까지 똑같이 문제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하단에 단어조사. 그 다음에 우측에 구문독해. 그 다음에 보기문 어휘도 해야겠네요. 요약문이니까. 그래서 보기문 어휘는 따로 조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요약문이기 때문에 얘는 사실 주제문이라기보단 글의 구조화가 사실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글을 여러분이 핵심 내용을 3단계로 나눠서 한번 요약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요약문은 짧잖아요. 한 줄로 돼 있잖아. 이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거는 한 줄 요약, 우리 시험 이 문제에 나와 있는 거, 여러분이 하는 거는 세 줄 요약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세 줄로 요약을 여러분이 한글로 직접 작성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네, 여기까지.